어쩌면 앞으로 유튜브 뮤직을 따로 돈 내고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부에서 구글을 상대로 규제의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공정한 경쟁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유튜브 뮤직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용자를 모아 작년 10월 기준 한 달 4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내 1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의 454만 명을 제치고 국내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가 가능했을까요? 우선 유튜브는 만 45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쓸 경우 유튜브의 음악 기능만 따로 떼어내서 만들어 놓은 8,690원짜리 유튜브 뮤직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왔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제공하고 있는 음원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멜론보다 약 3천만 곡이 많은 7천만 곡을 보유하며 국내 음원 서비스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노래들이나 리믹스, 인터넷 방송, 개인 창작자의 곡까지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자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에서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의견과 반대로 구글이 유튜브의 영향력을 통해서 국내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의 판매 행위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어쩌면 유튜브 뮤직 앱을 추가로 결제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넷플릭스의 디즈니 플러스, 쿠팡, 네이버 멤버십까지 쓰고 있는데 얼마나 구독에 돈을 더 써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무튼 유튜브 뮤직, 이게 정말 끼워 팔기 때문에 국내 1위를 차지한 걸까요? 우선 유튜브 뮤직 서비스 자체만을 놓고 보면 국내 음원 서비스보다 사용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 투박한 UI라던가 재생 목록에서 넣고 빼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또 어떨 땐 목록 추가도 잘 안 되는 등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각종 오류와 버그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서비스들보다 사용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음원의 다양성과 유튜브와의 높은 호환성 때문입니다. 유튜브 뮤직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국내 음원 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리믹스 음악이나 개인 창작자의 음악들이 굉장히 잘 검색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노래를 듣거나 뮤직비디오를 보다가도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으며, 요즘 많이 듣는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도 보관함에 추가하여 언제든 유튜브 뮤직 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 뮤직이 잘 호환되니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 1위는 원하는 음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무료 끼워 팔기는 4위에 그쳤죠. 그렇다면 이건 끼워 팔기를 통해 1위로 올라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그만한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리 끼워 팔기로 무료 이용을 유도한다고 한들 실제 서비스가 개판이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는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끼워 팔기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면 국내 서비스 중에서도 끼워 팔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도 가입하면 티빙을 볼 수 있고, 통신사요금제도 일부는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쿠팡도 유료 회원이 되면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끼워 팔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고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태평양에 있는 화산섬인데 육지로부터 너무 고립되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화된다는 말은 곧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떨어져 폐쇄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힘을 잃게 되고 내수 시장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갈라파고스라고 놀리는 일본만 봐도 어떻게 될지 보이죠. 심지어 벌써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다는 몇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애플페이는 이미 전 세계 결제 수단 1위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한국 진출이 그동안 힘들었죠. 그 덕에 대한민국의 애플 유저들은 그동안 반쪽짜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죠. 구글 지도 같은 경우도 군사 보안을 이유로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구글 지도에서 우리나라만 저화질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 지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트위치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만 저화질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우버택시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출이 힘들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비스를 정부와 기업들이 막는 동안 국내 기업이 해당 서비스와 아주 유사한 한국형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장을 독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려면 해외에서 유명한데 한국에 안 들어온 서비스를 카피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죠. 결국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양질의 서비스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비슷한 대체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데,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배짱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 몫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유튜브 규제에 관한 움직임을 보면서 국가가 기업 간의 경쟁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외국 서비스를 막는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대신에 토종 서비스를 운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유튜브나 틱톡처럼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언젠가 진짜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세계와는 동떨어져 뒤처지는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